네, 안녕하세요 교수님. 예, 안녕하세요. 네, 걷기의 모빌리티 인문학 오늘 첫 시간인데 예, 오늘 예. 교수님이 그 첫 수업을 여기서 시작을 하자고 하셨더라고요. 예, 예. 그래서 웬 밥집 앞에서 시작을 하나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예. 뭐 때문에 이쪽으로 저희를 부르신 거죠? 저희가 그 박경리 토지 문학기행 네네. 오늘 주제가 그것인데 네네. 여기가 박경리 선생님이 가끔 외식을 하시던 곳입니다. 그러니까 그 외식을 한 곳이 크게 의미 있는 것이 아니라 네네. 박경리 선생님이 원주에 오셔서 거의 그 토지 집필에만 집중하시고 외출을 거의 안 하셨거든요. 네. 그리고 토지문화관으로 이사하셔서도 거의 외부와 차단된 상태에서 집필만 하시고 하셨었는데 네네. 그 중에도 가끔 여기 이곳 음식을 되게 좋아하셨었어요. 또 이쪽 그 가족분들이랑도 아주 친하시고 그래서 일단 밥도 먹고 네네. 박경리 선생님이 드시던 저희들끼리 부르던 박경리 정식이 있습니다. 아, 네. 예, 예. 그걸 먹고 그리고 오늘 이제 문학기행 시작하는 게 어떨까 싶어서 여기서부터 시작했습니다. 역시 뭐든 식후경이죠. 그렇죠. 예, 예. 그러면 한번 가보실까요? 예, 예. 들어가시죠. 네, 가시죠. 가게 이름이 기와집이네요. 예, 예. 기와집입니다. 들어가는 수과집입니다. 네. 교수님 지금 여기가 아무래도 박경리 선생님이 자주 오셨던 곳이었던 게 딱 표가 나네요. 이렇게. 그러니까 그 박경리 선생님이 토지문화관에 계셔도 이렇게 아는 작가분들이 오면 이렇게 대접을 하셔야 되잖아요. 네네. 맨날 당신이 하신 음식이 제일 좋지만 그럴 수만 없으니까. 근데 뭐 그 박완서 선생님이나 뭐 오정인 선생님이나 외부 친구분들이나 후배 작가들이 오면 한 번씩 외식할 때 이리 오셨었어요. 그래서 여기 지금 포스터도 보면 2008년 8월 14일인데 2008년이 박경리 선생님 돌아가신 해입니다. 돌아가시고 그 해 여름에 열렸던 토지의 날 행사 포스터가 있네요. 그리고 여기 있는 가족분들이랑도 친하게 잘 지내셔서 이렇게 뭐 사인도 해주시고 그랬던 모양입니다. 참 여기가 아무래도 추억이 많이 깃든 곳이기도 하네요. 예, 예. 박경리 선생님뿐 아니라 뭐 그 박완서 선생님 에세이 같은 데도 보면 네네. 여기에서 그 식사했던 그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네, 한 상이 이렇게 딱 차려졌는데 예, 예. 보통 이렇게 선생님이 드셨던 건가요? 예, 예. 여기에서 맛있는 거는 다 나온 겁니다. 아. 제일 맛있는 것, 저 좋아하시는 것들이 제육볶음이고 네네. 메밀전이고요. 네. 특히 청국장 되게 좋아하셨어요. 여기 음. 청국장이 직접 담근 거여서 아, 정말 맛있습니다. 한번 드셔보시죠. 네, 오늘 뭐 분위기도 그렇고 야외에서 이런 먹거리들을 먹을 수 있다라는 게 행운인 것 같습니다. 예, 예. 먹고 빨리 문학기행 갑시다. 네, 예. 알겠습니다. 드시죠. 네. 잘 먹겠습니다. 네, 잘 먹겠습니다. 교수님, 저희가 예, 지금 이쁜 집이 있는 곳에 도착을 했는데요. 예. 예. 자, 여기서 잠깐 시작을 하기 전에 아까 뭐 제작진이 뭐라고 얘기를 하던데. 특별히 준비한 현수막이 있는데 네. 아, 네, 그렇군요. 네, 이야. 한번 쫙 시원하게 펼쳐주시고 시작하겠습니다. 아, 이거를요. 일단은 쭉 한번 펼쳐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걷기의 모빌리티 문학 제1회 시작하겠습니다. 와! 자, 교수님, 여기는 어떤 곳인가요? 예, 여기는 박경리 문학공원 안에 네네. 저희가 박경리 선생님 옛집이라고 부르는 곳입니다. 옛집. 예, 예. 그래서 지금 보이는 이 집이 네. 박경리 선생님이 1980년대에 처음 이사 오셔서 사셨던 곳이고요. 네네. 토지를 완간 지은, 토지를 집필했던 집필실이 있는 공간입니다. 94년도인가요? 예, 그때 완간 완간을 하셨는데 예, 예. 그때 그러면 여기서 집필을 예, 완전히 예, 끝을 내신 거죠? 들어가시면 이제 볼 수 있는데 네네. 그 집필실이 따로 있고요. 네네. 거기에서 1994년 8월 15일이 탈구한 날입니다. 그래서 매년 그 여기에서 8월 15일이 되면 토지의 날 행사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그 기와집에서 포스터 봤던 네네. 보면 그 8월 15일로 되어 있어요. 네. 그게 이제
탈거한 그날을 기념해서 매년 토지의 날 행사를 여기에서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럼 여기 이제 정원이라는 곳인데 보니까 선생님 동상이 이렇게 떡하니 있는데 생각보다 제가 커가지고. 아, 예. 이게 그 선생님 돌아가시고 나서 저희가 선양 사업할 때 네. 원주시에서 특별히 이제 기획해서 심정수라는 조각가한테 네네. 의뢰해서 만든 동상입니다. 크죠? 예, 좀 박경련 선생님보다 생각보다 큽니다. 예, 많이 손도 저보다 커가지고. 커요. 그래서 이 컨셉이 이거 보시면 이게 치마폭이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관람객들이 오시면 저 치마폭에 앉거나 네. 옆에 이렇게 바위에 선생님이랑 같이 앉아서 사진을 찍을 수 있도록 선생님 품이 좋아가지고요. 예. 아, 이런 품은 처음이어가지고 제가. 처음부터 이제 그렇게 이제 구상을 한 거고요. 네. 선생님만 이 동상이 아니고요. 네. 가만히 보시면 옆에 고양이 있어요. 고양이. 아, 네, 그래요, 맞아요. 그래서 고양이가 있고 선생님 왼편에 보면 홈이랑 책이 네, 있습니다. 네, 맞아요. 그러니까 이렇게가 다 한 세트입니다. 그래서 직접 그러면 기르셨던 고양이인 건가요? 아. 그건 아닌가요? 직접 기르시는 고양이는 아니고요. 네. 요즘 이야기하는 길냥이들, 아. 그냥 다니는 고양이들을 이제 맨날 밥을 주니까 맨날 고양이들이 옵니다. 근데 하루는 서울에 가시면서 네. 저한테 이렇게 작은 메모지랑 10,000원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웬일이지 하고 받았더니 네. 메모지에 페리 하고 전화번호가 적혀 있어요. 통닭. 예, 그렇죠. 그래서 통닭도 시켜주시나 치킨도 시켜주시나 보다 그랬어요. 네. 그랬더니 하시는 말씀이 네. 몇 시가 되면 네. 부엌 들창에 고양이들이 올 거래요. 아. 그러니까 치킨을 시켜놨다가 걔네들을 주라는 거예요. 아, 교수님 그래서 드시는 게 아니라. 속으로 나는 이런 제 얘기는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그래서 선생님 그 단편 소설에 보면 네. 단편 소설에 보면은 영주와 고양이라는 아주 짧은 소품 같은 소설이 있습니다. 그 영주는 선생님 따님 이름이고요. 그리고 워낙 고양이를 좋아하셔서 들어가 보시면 선생님이 직접 그리신 이렇게 고양이 그림 같은 것들도 있고요. 아, 그럼 평소에 그 선생님께서 그림도 조금. 예, 그런 그림도 그리시고 글도 쓰시고 집도 직접 짓진 않으셨지만 그 선생님 당신 이렇게 수료하신 걸 보면 나는 건축가가 되고 싶었는데 이런 말씀도 하세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짓는 걸 좋아하셨던 것 같아요. 글도 짓고 건축도 짓고 뭔가 계속 이렇게 창조하는 작업에 대한 감각은 있으셨던 것 같습니다. 여기 이제 그 선생님 옛집 입구인데 그 박경현 선생님 이사 오시고 여기는 그냥 연못이 없었는데 네네. 그때 어린 손주들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아, 네네. 원보랑 세희라고 지금은 이제 다 성장했지만 네. 근데 그 손주들을 위해서 직접 만드신 거예요. 아, 수영장처럼. 수영장처럼. 놀라고. 그래서 이렇게 여기 보면 이렇게 돌이 다 박혀 있고 하잖아요. 네네. 이런 일들을 좋아하셨어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선생님께서 살아 계실 때는 여기 앞이 이렇게 이제 정원의 개념보다는 사실 텃밭이었습니다. 네, 밭이라는 개념이 컸겠네요. 그리고 지금은 없어졌는데 정비하느라고 네. 여기에 그 연탄 창고가 있었고요. 그리고 그때는 우리가 쓰레기 분리수거라는 개념이 없을 때였는데 없었죠, 맞아요. 당신이 직접 여기다가 작은 이게 소각장 같은 것들도 만들어서 태울 수 있는 건 태우고 묻을 수 있는 건 묻고 이렇게 직접 그런 작은 소각장 같은 것도 있었어요. 지금은 다 이렇게 그냥 공원으로 정비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잠깐 이렇게 둘러봤는데 사실 선생님께서 작품 활동하시는 동안에는 이것보다도 더 이제 지금은 도시스러움이 그래도 좀 주변에 있잖아요. 근데 그때는 아무래도 더 그냥 자연과 어울렸을 법한 집인 것 같아서 집중하시는데 더 아주 좋으셨을 것 같아요. 지금은 여기가 이제 그 신도시 개발되고 아파트가 들어서 있는 상황이고요. 네. 그때는 아주 이렇게 지금처럼 이렇게 아주 번창한 마을은 아니었는데 네. 근데 그 신도시 개발될 때 여기도 사실은 도시계획 안에 들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이제 아파트가 들어설 참이었는데 그때 이제 그 작가들이랑 여러분들이 이제 해서 남은 거예요. 다행히도. 그래서 여기만 지금 공원 섬처럼 공원이 되고 다 주변에 이제 아파트 단지가 되어 있습니다. 아, 정말 다행입니다. 예. 이런 곳이 사라졌다라고 생각을 하면 정말 그렇죠. 엄청나게 아쉬울 법한 부분이어가지고. 지금은 이렇게 얘기를 쉽게 하지만 네. 그때는 이곳을 보존하는데 아주 많은 힘이 들었었어요. 그렇죠, 예. 아무래도. 이동 한번 해보실까요? 예. 예. 안에 들어가서 선생님의 그 옛
숨결을 한번 느껴봤으면 예, 좋겠는데요. 집필실이 아주 소중한 공간입니다. 네, 예, 그러면 한번 들어가 보시죠. 예, 예. 예, 선생님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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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수님, 예. 여기 지금 계신 분은 누구실까요? 예, 여기 박경리 문화공원 정혜원 소장님이십니다. 소장님. 예, 예. 여기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공원이 상당히 규모가 큰데 예. 오늘 전체 총괄 책임자. 아, 예, 예. 그 혹시 뭐 자랑하고 싶으신 게 있으면 우리 문화공원에 대해서. 예, 우리 문학공원은 이제 3,200평 안에 문학의 집이랑 선생님의 옛집, 그다음에 테마파크를 조성해 놨고요. 북카페도 있고, 뭐 생각 같아서는 조금 더 컸으면 좋겠지만 그 정도 규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 박경리 문화공원이 그 이전에는 이름이 토지문화공원 아니었나요? 예, 토지문화공원이었는데 2008년도에 이제 토지문화관이 생기면서 이제 탐방객들한테 거기가 토지문화관이고 여기가 토지문화공원이다 보니까 혼선을 일으켜서 예, 박경리 문화공원으로 이름을 바꿨죠. 예. 제가 그 알기로는 이 박경리 문화공원 안에서 아주 많은 프로그램들이 운영되고 있는데 주로 어떤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계신지 좀 소개해 주십시오. 유아 어린이, 청소년, 성인 이렇게 나눠서 프로그램들을 좀 더 규모 있게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 같은 경우는 동아토지학교, 동아로 풀어본 인문학교실, 동아 콘서트 이런 것들이 있고, 이제 청소년은 청소년 토지학교, 이제 성인을 위한 프로그램들이 아마도 이제 제일 많은데 여기가 박경리 선생님을 위한 공간이다 보니까 이 소설 토지학교, 그다음에 박경리 문화학교 이런 인문학 강좌들이 있고요. 그밖에 이제 전시, 뭐 문장전이라든가 시화전, 그다음에 신앙송 행사들, 그건 이제 공연이에요. 그리고 전국 규모의 대회는 전국 박경리 신앙송 대회, 그다음에 박경리 소설 낭독 공연 대회, 예, 이런 것들이 있고요. 네, 그리고 원주가 이제 유네스코 문학 창의 도시가 되었고 또 문화도시로 제정되었기 때문에 이제 박경리 문화공원이 아마도 더 활동을 많이 해야 될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집필실 볼 수 있을까요? 예. 예, 예. 가보겠습니다. 예. 궁금합니다. 가시죠. 아, 여기 박경리 선생님 집필실. 저는 박경리 선생님 살아생전에 딱 2번 들어와 봤습니다, 여기. 그러니까 그때 제가 이 집을 봐드리고 할 때도 이 서구 안에는 들어오지 못하게 문을 잠궈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못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여긴 그야말로 작가 비밀의 공간이었는데 한 번은 그 교수님들이랑 한번 식사하시면서 손수 이렇게 텃밭에서 다 이렇게 일구신 채소들 가지고 밥 한 번 먹자 하시면서 여기서 여기 2번 들어와봤습니다. 돌아가시고 나서 오히려 훨씬 더 많이 들어온 셈이네요. 예. 그 전국에서 탐방객들이 오는데 이제 문학 관련된 그런 분들이 오시면 이 방에서 많은 기를 받고 정말 펑펑 울고 감동을 받아서 이렇게 가시는 분들도 많이 있으세요. 예. 거의 생전에 계실 때의 모습과 거의 비슷하네요. 저 선풍기는 한 100년쯤 된 것 같은데요. 여긴 관람객들이 몇 명이나 1년에 한 몇 명이나 오나요? 1년에 10만 명 이상 오는데요. 예, 지금은 예, 코로나 때문에 제한을 해서 예, 많이 못 들어오죠. 예. 제가 고양이들이 닭 달라고 치킨 여기 달라고 왔던 여기인가요? 데가 길고양이들 다 먹이니까 뭐 어떨 때면 10마리, 10몇 마리씩 그냥 와가지고 그거로 걔네들 주려고 요새는 사료가 있지만 따로 이렇게 밥을 짓고 하셨어요. 아드님이신가? 뭐 어떻게? 아니 그 손주 아까 그 앞에 연못 말씀드렸잖아요. 그 연못 이 손주를 위해서 만드신 겁니다. 그래서 요 사진은 다 그 정릉에 서울에 있을 때 네네. 모습인 것 같고요. 그 박경 선생님 사위가 김지아 시인이라는 건 아시잖아요. 네네, 알죠. 그러니까 원주로 처음 오신 게 김지아 시인이 그때 그 민주화 운동으로 투옥되어 계실 때 그때 김지아 시인의 그 본가가 이쪽이었거든요. 원주. 그러니까 이제 따님이 이쪽에서 이제 시집을 살고 있는 거니까 그 우산이라도 내가 데워줘야겠다. 그래서 서울 가고 그때 이제 80년 그때 원주로 오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돌아가실 때까지 이곳에 계신 거죠.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이 왜 원주에 대한 부분들이 이렇게 사실 여기에 연고가 전혀 없기도 하고 다음에 소설도 마찬가지로 여기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곳인데 왜 원주였을까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결국에는 이제 따님에 대한 그렇죠. 근데 오히려 그렇게 따님 때문에 현실적인 이유이기는 하지만 그러고 나서 오히려 이제 서울 문단과 멀어지니까 작품에 집중할 수 있었고 그래서 토지의 사부와 오부가 지금 조금 전에 저희가 봤던 그 집필실에서 완성이 된 겁니다. 이 소파는 박경영 선생님 계실 때 직접 쓰시던 소파죠? 원래는 여기 가죽 소파가 전시되어 있다가 몇 년 전에 유품을 받아서 우리가 여기 있고 이거 한 질이 더 있어요. 가만히 이렇게 둘러보면 그냥 이 집이라는 건 박경리 선생님 가족만의 공간 또 본인만의 당신만의 공간이었다라고 살짝 느껴지는 게 있거든요. 뭐 이렇게 앞에 보시면 뭐 조그마한 우물이 연못도 그렇고 오로지 이곳은 정말 자기 본인이 마지막 달리는 그 순간까지 가족을 위하고 자기만을 위하는 저 작품 집필을 위한 공간이었죠. 이곳에서 어쨌든 토지가 탈고된 거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그때 8월 15일 날 탈고하고 8월 30일 문화일보의 연재가 끝나요. 완하고 끝나거든요. 그 해에는 이 공원이 조성되기 전인데 여기에서 토지 완간 기념 잔치 같은 했었습니다. 이동을 한번 안쪽에도 뭐가 있는지 궁금해가지고 이 사랑방 같은 공간이었는데 제가 예전에 오면은 집을 봐드리고 할 때 묵었던 공간이 여기입니다. 여기 이렇게 작은 침대가 하나 있었는데 이거는 되게 귀한 것 같은데 이건 뭔가요, 소장님? 예전에는 지금처럼 컴퓨터로 작업을 못 하니까 지형을 떠서 이제 인쇄를 했잖아요. 그래서 여기다가도 전시를 해놓고 다른 지역에도 지형들이 좀 나눠져서 이렇게 전시되고 있어요. 요새야 뭐 컴퓨터로 한글로 작업해서 그냥 보내고 출력하고 하는데 야. 지형이라는 걸 처음 보네요. 네. 예전에는 이렇게 다 떠가지고 하셨죠. 그러니까 양만으로 따지면 원고지로 하면 200장 원고지로 약 4만여 장 정도의 분량이랍니다. 그러니까 그 감독님 키 정도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그 정도. 그럼 우리 저쪽 그 박경리 문학의 집 전시실 한번 가볼까요? 거기에 가보면 유품이랑 유필 원고들을 볼 수 있습니다. 뭐 거기서 궁금할 게 더 많을 것 같아요, 제가. 예. 한번 가보시죠. 네, 가보시죠. 예. 자, 교수님, 여기는 저희가 지금 박경리 문학의 집 앞이라고 지금 써져 있는 곳에 서 있습니다. 예, 어떤 곳인가요? 5층짜리 건물인데요. 5층은 선생님의 동영상과 그 문학 행사를 할 수 있는 공간이고요. 4층은 선생님의 책이 전시되어 있고 3층은 토지의 중요 부분을 전시해 놓았어요. 그리고 2층에는 선생님 사진하고 유품이 이렇게 전시되어 있습니다. 네. 그럼 저희가 들어가서 네. 하나씩 챙겨보도록 저희 들어가서 구경해도 되죠? 네, 네. 됩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저희가 네. 올라가서 네, 한번 둘러보고 가겠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자, 그럼 저희는 둘러보러 가시죠. 예. 네. 자, 교수님, 저희 이제 예. 좀 시원한 곳으로 들어왔네요. 예. 아, 오늘 날씨 덥네요. 날씨 잘 잡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한번 쭉 둘러보실게요. 예. 네, 들어가시죠. 여기는 박경리 선생님 어렸을 때 사진들이 전시되어 있는 공간입니다. 그냥 네. 보시면 이 박경리 선생님이고 그 6.25 때 헤어진 남편 사진입니다. 이 선생님 여고 시절 때 전형적으로 딱 이렇게 어깨 하나씩 걸고 옛날 우리 어머니 사진 찍을 때처럼 네, 각도를 이렇게 최대한 예. 벌려주셔야죠. 예, 그런 사진들. 요건 진주 남강. 여기 보면 빨래터 안악들도 보이죠? 세상에나 세상이나. 아주 귀한 사진입니다. 그렇죠? 그러네요. 예. 요 젊은 시절 모습이고요. 네. 선생님이 그 연극반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 직접 이렇게 대본도 쓰시고
출연도 하셨대요. 그래서 다들 이렇게 친구들 분장도 하고 해서 그 연극반 모습입니다. 그래서 사실 습작할 때 희곡 공부한 게 많은 도움이 되었노라고 하셨어요. 네, 그 시절에 이렇게 하셨다라는 게 그렇죠. 참. 특히 박경영 선생님은 되게 수줍음이 많으신 분인데 네. 그렇게 직접 연극에 출연도 하고 하셨다는 거 보면 그 진짜 이런 데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계셨던 듯 싶습니다. 예. 그건 박경영 선생님 결혼식 사진입니다. 그렇게 가장 행복했던 시절인데 너무 일찍 그렇죠. 그 사별을 해서 그게 또 어떻게 보면 역설적으로 박경영 선생님 문학의 중요한 동력이 되기도 한 듯 싶습니다. 예. 자, 여기는 이제 전시 공간입니다. 직접 그 박경리 선생님께서 쓰셨던 유품들 위주로 여기는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예. 직접 쓰셨던 것들이고요. 선생님 원고지가 여기 보시면 이 원고지에 박경리라고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저기 위에 보시면 토지 몇 부, 아, 네, 이 원고지를 문방구에서 파는 게 아니라 선생님 이름이 박혀진 원고지를 따로 맞추셔서 아, 그야말로 육필 원고죠. 그러네요. 예. 근데 이게 그 1부부터 5부까지 다 남아 있는 것은 아니고 아무래도. 예. 26년 동안 쓰여지니까 다 이렇게 손실됐는데 그 다행히도 5부는 다 남아 있습니다. 오. 왜 다 남아 있냐면 5부는 원주에서 쓰셨거든요. 쓰시고 팩스로 보냈어요. 팩스로 보내니까 원본은 다 남잖아요. 그때면 문화일보. 그렇죠. 문화일보 연재될 때. 그래서 5부는 그 박경련 선생님의 육필 원고가 온전히 남아 있습니다. 아, 다행이죠. 그러네요. 예. 그래도 시대가 저희가 변화함으로 해서 또 얻은 것도 있네요. 예, 얻은 것도 있습니다. 이건 저희가 밑에서 봤던 그 지형이고요. 예, 그러네요. 박경련 선생님이 통영에 계실 때 서울로 올라오시기 전에 네네. 통영에 계실 때 예전에 저희 어머니 세대 때는 양품점이라고 했었잖아요. 그쵸. 그래서 네. 동네에 이렇게 옷도 지어서 팔고 하는 네네. 그 양품점을 잠깐 운영하셨어요. 선생님께서 직접. 직접. 그 솜씨가 되게 좋으세요. 그러네요. 그래서 이거 다 선생님이 직접 쓰시던 것들이고 감독님 저쪽에 보시면 네. 옷이 하나 걸려 있잖아요. 네네, 맞습니다. 박경영 선생님이 지으신 옷이거든요. 직접. 예, 직접 당신이 입으실 옷을 지으신 거예요. 오, 아 근데 센스가. 이제 저런 옷이 돌아가시고 나서 저희가 박경영 선생님 그 사택 옷장을 열어보니까 네. 직접 지으신 옷들이 수십 벌이 있는 거예요. 이게 보니까 제가 이제 패션 쪽 광고를 하다 보니까 아. 안 그래도 눈에 들어오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게 사실 여기 밑에 품이랑 이런 것들이 보통의 그냥 일반적인 생각으로는 이렇게 잘 안 하시거든요. 근데 이게 자체가 워낙 편하게 입으시고 실용적으로 디자인을 하신 부분이어서 그리고 이 패턴 자체가 워낙에 지금 이렇게 입고 다니셔도 크게 문제가 안 될 만큼 세련되셨거든요. 아주 멋쟁이셨어요. 젊었을 때 사진 보면 되게 멋쟁이셨어요. 옷도 그렇고. 아, 이 생전에 쓰셨던 예. 반일 하시면서 쓰셨던. 그 저희가 아까 그 옛집 앞에 동상에도 네네. 선생님 앉아 계시고 옆에 호미가 있었잖아요. 이 선생님의 노동을 상징하는 겁니다. 이건 진짜 직접 쓰셨던 그 목장갑이랑 쓰고 있다는 밀짚 모자랑 해서 다 그래서 그 선생님은 일하시는 모습을 보고 어떤 조합가 분이 선생님 요거 일하시는 모습을 선생님 이거 되게 좋아하셨어요. 그래서 아까 저희 집필실 들어갔었잖아요. 이게 집필실 선생님 글 쓰시는 그 옆에 협탁위에 이게 원래 선생님 계실 때는 그 방 안에 있던 겁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전시한다고 이렇게 가지고 나온 것이죠. 근데 약간 선생님께서는 박경리 선생님께서는 약간 이런 기본적인 서민적인 부분 혹은 또 뭐 일반적인 삶의 터전이 되는 그런 걸 기반으로 해서 이런 소소한 것들을 더 중요시 여기셨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그 우리가 토시라는 작품을 평가할 때 그뭐 왕들의 이야기, 그거나 뭐 영웅의 이야기 뭐 이런 게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그야말로 일반 민중들의 이야기, 백성들의 이야기, 아주 미시사들, 아주 작은 역사들 그런 것들이 박경련 선생님 삶 자체에서 그런 것들이 다 작품으로 이렇게 승화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 이건 어떤가요? 선생님 아니신가?
이거는 선생님이 직접 조각하셨다고 그랬는데 아 진짜요? 예예. 뭐- 이게 뭐 이렇게 만드시는 거 되게 좋아했던 것 같아요. 뭐 집도 지으시고 뭐 한국판 레오나르도 다빈치 같은 약간 가르마는 그렇게 타져 있는데 예예. 이것도 솜씨가 보통은 아니죠. 그렇죠. 네. 아니 뭐 다 잘하셨던 것 같아요. 이거 보니까 1970년도라고 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토지를 연재하기 시작한 게 1969년 8월입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 해에 직접 하신 모양입니다. 진짜 손재주는 대단하셨던 것 같아요. 예. 여기가 2층이고요. 네. 이제 3층에 선생님 책들이 전시되어 있는데 네네. 우리 거기 보고 이제 토지문화관으로 이동하는 걸로 하죠. 네. 예, 예. 이게 우리 아까 옛집에서 보고 왔잖아요. 네네. 큰 개랑 작은 강아지도 있고 네. 거위도 있었어요. 네네. 그래서 이 거위는 어떤 작가분이 선생님 혼자 계시니까 네. 개보다 거위가 집을 더 잘 지킨다고. 거위가 집을 지킨다고요. 이게 얼마나 싸놓은지 몰라요. 제가 한 번씩 들어가면 막 물듯이 쫓아다녀요. 끽끽거리면서. 근데 박경영 선생님 말은 잘 듣죠. 그래서 그 거위도 있고 그다음에 여기 사진에 보시면 이 소각장이 있죠. 그러니까 요걸 박경영 선생님이 쓰시던 건데 공원을 만들면서 이제 이런 모습들이 사라졌죠. 그래서 선생님 되게 속상해하셨습니다. 자, 이 공간은 토지 공간입니다. 그래서 크게 세션이 1, 2, 3, 4로 되어 있는데 5는 없는 건가요, 그러면? 그러니까 그 공간이 부족해서 원래 이 공간이 박경리 문학의 집이라고 간판이 붙어 있지만 네네. 문학의 집으로 만든 것이 아니고요. 원래 큰 갈비집이었어요. 그래서 그 갈비집을 리모델링해서 지금 문학의 집으로 만든 겁니다. 아, 바로 옆에 있으니까 인수를 하신 거군요. 그래서 저희 사부 4라고 되어 있는 저기에 네네. 사부와 오부가 같이 있는 겁니다. 아, 예. 그렇군요. 그래서 여기 있는 건 이제 박경리 인물 그 토지의 가계도 네. 그 토지를 읽으신 분들이나 아니면 읽다가 멈추신 분들이나 읽으실 분들이 네. 다시 따라오시면 아 이런 내용이구나 라는 것들을 아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펴져 있는 책들은 네. 진짜 책이 아니고요. 네. 이 관람객들이 볼 수 있도록 주요 장면들만 뽑아서 이렇게 볼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이렇게 구겨진 것은 네네. 내용을 읽어보면 아 여기는 이 구겨져 있어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이 들고 저희는 옷구름이 있잖아요. 네네. 저 내용과 저 옷구름이 다 매칭이 되는 거예요. 사실 내용 자체도 워낙에 뭐 방대하고 거기에 나오는 인물들도 워낙 많고 사실 뭐 조금만 집중력을 흐트리면 이 사람이 누구였더라? 그렇죠. 그래서 토지는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단일 작품을 대상으로 한 사전이 나와 있는 작품입니다. 그래서 토지 사전이라고 나왔어요. 그래서 그 토지 사전이 두께가 한 이 정도 되는데 한 600페이지 정도 되는 그래서 그 안에 보면 등장인물, 역사적인 사건, 또 속담이나 방언 같은 것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서부 경남에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풀이가 다 모아져 있는 토지 사전이 따로 나와 있습니다. 예. 이것도 이제 그 살인이 난 장면이어서 이렇게 피를 저희가 이렇게 뿌려서 진짜 그런 것처럼 이렇게 실감나게 보실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겁니다. 야, 이거를 누가 디자인을 하셨다고요? 여기 그 디자인은 이제 안상수 교수님이시라고 디자인하시는 분이고, 그다음에 건축은 정기용 돌아가셨는데 정기용 선생님이 하시고 콘텐츠는 제가 하고 해서 같이 이렇게 만든 겁니다. 아니 이런 발상을 하셨다는 게 야, 아트적인 부분이 대단하시네요. 자 여기는 재밌죠? 네. 죽였어. 사실 이 토지라는 이야기 자체가 어떻게 보면 4대에 걸친 이야기를 방대하게 써 나갔다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뭐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는 최서희 중심에 물론 뭐 최서희의 이야기는 사실 2부 정도에서부터 올라오는 건가요? 3부가 거의 주가 되나요? 아니 일부에는 이제 어린 시절의 서희가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일부 마지막에 이제 그 1세대라고 하는 인물들이 다 호열자로 지금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고생하는 것처럼 그때 이제 콜레라라는 역병이 돌아서 다 죽잖아요. 토지 2부가 되면은 이제 간도로 무대가 이동합니다. 그때 이제 서희가 전면에 나서죠. 서사에서는. 그렇죠. 예. 그렇지만
꼭 서희만 주인공이 아니라 아까 우리가 저기서 얘기했던 것처럼 진짜 많은 그 일반 민중들이나 백성들, 그 무지랭이들이 토지의 아주 중요한 인물들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 이야기를 읽는 게 토지의 재미인 것 같아요. 글도 오랫동안 쓰셨지만 사실 이야기 자체도 4대에 걸친 이야기다 보니까 이게 구한말부터 해서 그다음에 근현대까지 이렇게 이어지다 보니까 광복 딱 그 순간까지 그려진 건 거죠. 마지막 페이지가 해방이다 해방 하고 서희가 내 몸을 두르고 있었던 쇠사슬이 떨어지는 것 같았다. 푸른 하늘에 실구름이 흐르고 있었다. 이게 마지막이거든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1897년 한가위, 그러니까 1897년 음력 8월 15일에 시작해서 1945년 8월 15일 날 이야기가 끝나는 겁니다. 지금 이제 3부에 대한 내용들이 위에는 이렇게 그 연표가 있고요. 밑에는 그 소설 속의 인물들에 대한 설명이 있고 주요 장면들이 이제 이렇게 텍스트로 제시되어 있는 겁니다. 저희가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이렇게 지나가지만 나중에 시간 되실 때 천천히 오셔서 또박 보시면 좋은 정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뭐 작가님께서 이제 스님께서 토지라는 하나의 그 인물 배경 혹은 뭐 매개체를 가지고 왜 토지라는 걸 가지고 시작을 하셨을까요? 땅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으셨다기보다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으셨다는 건데 처음에 토지를 시작할 때는 외할머니한테 들은 이야기였대요. 어렸을 때 외할머니가 어느 해 풍년이 들었는데 그래서 두렇게 곡식이 다 익었는데 사람들이 다 역병이 돌아서 죽어나가지고 그 누렇게 익은 곡식을 베어 먹을 사람이 없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대요. 근데 그게 어렸을 때 너무너무 공포스러운 기억으로 남아 있었던 거예요. 박경현 선생님한테. 그러다가 이제 작가 생활을 시작하고 근데 그걸 모티브로 해서 작품을 시작해야지 하고 시작한 게 소설 토지입니다. 그게 소설 토지 일부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토지를 시작하기 바로 전에 그 뭐라고 하시냐면 지금까지 내가 썼던 모든 작품들은 지금부터 내가 쓸 작품을 위한 습작이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시작하는 게 이제 토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게 토지의 마지막 장면이네요. 보면 그래서 저희가 이 텍스트도 이렇게 크게 그러네요. 만세 우리나라 만세, 독립 만세, 사람들아 만세다 하고 여기 보면 그 순간 서희는 자신을 휘감은 쇠사슬이 요란한 소리를 내며 땅에 떨어지는 것을 느낀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네네. 맨 마지막 줄이 푸른 하늘에는 실구름이 흐르고 있었다. 그리고 완 끝입니다. 26년 동안 달려온 소설이 여기에서 끝나는 겁니다. 제가 이 마지막 문장을 읽으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는지 아세요? 말도 안 돼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완전히 약간 홈워크 같은 느낌. 험하다기보다는 이렇게 끝내면 안 되는데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진짜 많은 인물들이 등장하잖아요. 그럼 저는 진짜 끝을 보고 싶었던 악당들이 있었어요. 이 안에. 그 악당들이 어떤 식으로든 응징되는 걸 보고 싶었는데 이렇게 끝나면 어떡해? 했었죠. 근데 사실 그 인물들이 소설이 끝났다고 그 인물들이 죽은 것들이 아니라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 현대사에서 그 인물들이 어떤 식으로든 다시 또 이제 그 살아나서 우리 현대사를 망치고 있거나 아니면 또 그걸 또 그 살리고 있거나 하는 인물들도 재탄생합니다. 약간 그 선생님께서는 약간 그 만물의 근원인 흙, 토지를 가지고 인간사를 이야기를 하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일반적인 이야기를. 그렇죠. 그러니까 어쨌든 최참판뜨기라는 큰 지주의 이야기에서 시작하는 거니까요. 네네. 그렇죠? 이제 4부, 5부가 이렇게 그러네요. 한 섹션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또 다른 곳으로 한번 이동을 해볼게요. 네. 자, 이 사진은 또 어떤 사진일까요? 이거는 1970년대 박경현 선생님 서울 정릉에 사실 때 사진입니다. 그래서 그 가장 왕성하게 작품 활동을 하시던 때이기도 하고요. 토지 연재는 시작했고 또 토지뿐 아니라 다른 장편 소설들도 여기저기 신문에 연재했을 때 가장 많은 작품 활동을 하셨던 시기고요. 여기 보면은 아까 저희가 그 선생님 집필실에서 봤던 통영 나비장이 있잖아요.
이 나비장을 놓은 저 자리가 선생님이 직접 공사를 해서 만드신 거예요. 그러네, 올라가 있네요. 예, 그러니까 원래 벽이었는데 나비장을 올리기 위해서 이렇게 공사를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선생님 사진집에 보면 그때 공사할 때 당시의 사진이 있어요. 아,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다시 태어나면 건축가가 되고 싶은데 하셨던 근데 진짜 선생님께서는 다방면으로 소질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뭔가 이렇게 만드시는 것, 네. 창조하시는 것에 대한 감각은 타고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래도 건축가가 되지 않고 소설가가 되셔서 이렇게 토지 같은 작품을 주신 게 저는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로서는. 예. 그렇죠. 아유. 자, 그럼 이동 한번 하실까요? 여기 박경림 문화의 집 4층 공간인데요. 네네. 여기는 그냥 그 박경 선생님의 주요 저작들이 전시되어 있는 공간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같이 책을 읽고 세미나 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런 공간이 있어야 단순히 전시 공간이 되지 않고 지역 주민들이 참여해서 뭐 세미나도 하고 독서 토론도 하고 할 수 있으니까요. 사실은 반드시 필요한 공간이죠. 이런 공간이. 저 사실 단순히 보고 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렇죠. 뭔가 뭐 같이 뭔가 고민할 수 있고 또 거기에 대한 것도 자기가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이 더 중요한 것 같긴 해요. 여기 보면 이 원주에 내려와서 처음 쓴 에세이인데 원주 통신. 네네. 그래서 당신이 왜 원주에 왔는지 그리고 또 그 작품 창작의 과정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또 신원주 통신도 있어요. 그러니까 진짜 어떤 현실적인 이유로 그 뭐 사돈댁과의 거리 뭐 이런 것들도 이유가 됐지만 원주에 오셔서는 실제로 원주에 아주 애정을 가지고 예, 돌아가실 때까지 그렇게 사셨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박경림 선생님 하면 토지가 워낙 유명하다 보니까 에세이라든지 소설에 대한 부분들은 생소한 부분들이 많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렇지 말고 이제 50년대 데뷔할 당시에 단편 소설들도 읽어보면 이거 박경리 얘기 아니야? 뭐 이런 것들이 너무 많아요. 진짜 재미있습니다. 그걸 한번 찾아서 읽어보시면 자연스럽게 나 토지도 읽어봐야지 이렇게 동력이 생길 겁니다. 한번 도전 한번 해봐야겠네요. 예. 제가 나중에 책 한 권 선물로 드릴게요. 고맙습니다. 예. 다음 장으로 한번 이동을 해볼까요? 예. 이제 뭐 다 왔습니다. 여기 이제 4층이고 네. 박경 선생님 그 고추 농사 하는 사진인데 선생님 돌아가시고 영정 사진을 저걸로 썼어요. 근데 사실 이 사진이 유명하기도 제일 유명하거든요. 예, 사실. 이게 되게 유명한 강윤 공간의 되게 유명한 사진 작가가 찍으신 거라는데 네네. 이 사진 제일 유명한 이게 영정 사진으로 찍은 거죠. 쓰신 거죠. 찍은 게 아니라. 이 사진은 되게 유명한 사진입니다. 그렇죠? 네, 맞습니다. 네. 여기가 그 세미나를 한다는. 여기는 그냥 세미나 공간입니다. 음. 그래서 원래는 이거보다 좀 더 밀착되어 있는데 네네. 자, 그러면 여기가 세미나실인 거죠? 그러니까 아까 그 소장님이 네. 그 박경림 문학공원 안에서 여러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네네. 그게 이제 일반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인데 그러려면 공간이 있어야죠. 그러니까 이거 전시 공간뿐 아니라 여기가 이제 그런 공간을 활용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 안에서 이제 청소년 토지학교, 뭐 토지문화학교, 또 성인들을 대상으로 한 토지학교 좀 더 이제 그 재정이 좋아지면 네네.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이제 원주시에서 좀 더 재정이 좋아지고 뭐 그 하고 싶어 하더라고요. 실제 뭐 그런 시에서도 그런 그 기획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러면 좀 더 이제 공간을 넓게 쓸 수 있지 않을까. 오늘 뭐 다 둘러보면 좋겠지만 저희가 또 이제 다음 스케줄이 있다 보니까 여기서 이렇게 저희가 마무리를 하고 또 다음 스케줄대로 진행을 한번 하는 걸로 해보겠습니다. 오늘 뭐 너무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독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